서울휘생법원 휴생위원 출신 교대역 법무사 진주호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내용은 임차 보증금 휴생테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용대출 7천만 원으로 전세 8천만 원 끼우고 개인 휴생으로 빚은 일부만 갚고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은 그대로 내 재산으로 남기는 케이스입니다. 제가 서울휴생법원에서 휴생위원으로 근무할 때 휴생위원님들 사이에서 휴생제도의 허점으로 자주 지적되던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장님이야 모든 휴생판사님, 휴생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실무연구회에서 공식 토론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전격 공개합니다. 법원은 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본 걸까요? 제가 과거 서울휴생법원에서 휴생 업무를 담당할 때 이런 패턴의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휴생테크, 휴생재테크라는 단어가 퍼지면서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인가? 아니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인가? 법원은 이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무연구회에서 주제 발표로 선정되어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휴생테크가 뭘까요? 먼저 전세자금 대출의 메커니즘부터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질권 설정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은 은행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전세가 끝났을 때 은행이 집주인한테서 직접 돈을 받아갑니다. 개인휴생에서는 이걸 별채권이라고 하고 채무자의 재산으로 안 칩니다.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례를 보면 일반 신용대출로 돈을 빌려서 전세를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질권 설정이 없어요. 그럼 보증금 8천만 원 전체가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여기서 서울 기준 면제재산 5,500만 원을 빼면 청산가치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 신용대출금 7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이 7천만 원은 휴생채권으로 들어가서 일부만 변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 3년 동안 2,500만 원만 갚으면 나머지 4,500만 원은 면책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A씨 사례입니다. A씨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갔어요. 급여가 30% 줄었고 생활비 부족으로 카드 빚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신용대출로 전세를 들어간 상태였죠.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개인 휴생을 신청했습니다. 담당 휴생위원님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사람이 전세 들어갈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정상적이었고 나중에 불가피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다. 질권 설정이 없는 건 단순한 우연의 일치다. 즉, 사실관계가 맞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청산가치 2,500만 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B씨 사례를 볼까요? B씨는 여러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바로 휴생 신청을 했어요. 소득도 안정적이었고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휴생위원님은 통장 내역과 대출 시기를 보고 의심했습니다. 담당 휴생위원님은 수차례 보정 권고를 했고 채무자는 대출과 전세, 휴생 신청이 모두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점과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할 만한 객관적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청산가치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 B씨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갚아야 했습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실무연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났을까요? 놀랍게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휴생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어떤 휴생위원은 질권 설정이 없으면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보셨고 어떤 분은 대출로 형성된 보증금은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휴생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있었습니다. 제출 시기와 휴생 신청 시기의 간격, 불가피한 경제적 사유의 명확성, 통장 거래 내역의 투명성, 신청 전후 재산 변동 내역 등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인가입니다. 일부 휴생위원님들은 청산 가치는 낮게 인정해 주되 대신 조건을 다는 방식으로 부정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휴생위원님들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질권 설정이 없는 신용대출로 전세 살고 있는 분들, 이건 분명 여러분의 합법적 권리입니다. 우연의 일치로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대리인이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청산 가치가 2,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대출금 전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할 수도 있고 조건부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30년간 근무했고 서울휴생법원 휴생위원으로 수많은 사건을 심사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설명이 필요한지, 어떤 경우가 기각 위험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판단할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휴생 정보와 실전 노하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